또 어제 이제 일본 방문하면서 새로운 또 모델 툴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게 딥 리서치인데 앞서서 잠시 단어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딥 리서치가 출시가 좀 됐고요. 보시면 사용자를 대신해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오픈 AI 차세대 에이전트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인터넷상에서 사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조사를 좀 하게 될 텐데 이걸 좀 스스로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딥 리서치에다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챗GPT가 필요한 정보를 막 찾아서 분석을 스스로 해 놓고 텍스트, 이미지, PDF 문서 여러 가지 소스를 좀 이용을 해 가지고 리서치 애널리스트 수준의 종합적 오.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야.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떨리는데요? 높은 단계, 딥한 네. 수준까지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몇 시간 걸려서 해야 될 일들을 딥 리서치는 수십 분 안에 마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시간이 보통 한 5 분에서 10 분,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막 딥 리서치 이용하지 않고 막 분석해서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몇 시간 근데 이거를 걸리죠. 5분 그리고 좀 길면 30분 정도 할 거 만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온라인 생중계 영상을 통해서 이걸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예시로 보였던 게 뭐냐면 "일본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는 사람에게 스키 장비를 추천해 줘."라고 해서 정말 리서치 수준으로 엄청 음. 좋은 비교까지 나와 가지고 시범을 좀 보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딥시크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아론 모델보다 딥 리서치가 3배 정도 높은 정확도를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인간과 거의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스스로 막 평가하고 칭찬하고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자화자찬을 했다라는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AI는 딥 리서치가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화자찬을 쪼끔 줄이긴 했네요. 네. 네, 오픈 AI가 이 딥 리서치가 권위적인 정보를 루머와 분별하는 작업에서 고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현 단계에서는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약점이 있고 또 정보의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종종 실패를 하고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정확도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딥 리서치는 챗GPT의 유료 버전이죠. 챗GPT 프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웹 버전으로 서비스가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음. 사용자들은 최대 월 100회 정도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달 안으로 딥 리서치의 모바일과 데스크탑용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내로 딥 리서치의 기능에 이미지라던가 데이터 시각화와 기타 분석 기능까지도 함께 추가할 방침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다른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를 아찔하게 만들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가 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국의 딥시크 발표 이후로 촉발됐던 게 바로 엔비디아 주가 폭락이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시장의 붕괴 전조일 수가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베스트셀러죠. 블랙스완의 저자 이 나심 탈레브인데요. 제가 지금 사진을 이렇게 띄워 놨습니다. 이분이 이 블랙스완의 저자시고요. 나심 탈레브십니다. 이분이 블룸버그와 TV 음.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맞아요. 했어요. 엔비디아 주가 폭락을 두고 "이게 시작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무섭다. 그쵸.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하는 조정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한마디로 "이제서야 제대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음. 일단 이 출간된 책 자체 이름이 블랙 스완이고요. 2007 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 검은색 백조의 등장처럼 이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현실에 미치는 충격을 다룬 책이고요. 이듬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좀 주목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폭락은 일종의 블랙 스완인 이 딥시크 AI 기술에 대한 공포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탈레브는 이번 사례는 시장 전체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라고 했고요. 지금 시장이 이 지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경제 전문 매체죠. 이 포천에서의 의견을 좀 더 살펴봤더니 포천은 이번 폭락은 딥시크가 경쟁 업체인 오픈 AI와 구글이 투입하는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이 첨단 AI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했다라고 했고요. AI 분야와 그 외 산업에 걸쳐서 수천억 달러 규모로 예정됐던 투자가 적절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자체를 증폭시켰다라면서 조금은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 혁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두주자가 굉장히 어렵고 그쵸. 까다롭긴 한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끌고 가면 최종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쵸. 엔비디아가 이걸 혁신해서 선두주자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네. 이전에도 구글 검색 엔진이 초기에 있었던 알타비스타, 사실 저는 이걸 뭐예요 몰랐는데 그게? 그게 홈페이지 검색 엔진이었대요. 그래서 알타비스타를 어. 구글이 대체를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 엔비디아가 지금 뭐 선두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당장은 좋아도 꼭 승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쵸. 거기 때문에 더 클 수도 있고 하락이 한 두세 배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는 맞아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이 딥시크 나온 이후로 계속 주가가 좀 바닥에 있긴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